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제를 풀고 나서 맞았나 틀렸나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맞았을 때 우리가 저장 버튼을 땅땅 눌러서 문제를 풀 때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얘는 그냥 데이터를 주어진 대로 자, 입력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 크기 좀 더 크게 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요 제목은 이제 써져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입력해야 되는 그 데이터는 지금 요만큼의 그 데이터만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얘를 입력할 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글씨 썼다가 이제 숫자 쓰고 또 글씨 썼다가 숫자 쓰고 그렇게 이제 계속 바꿔서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일단은 이 제목들을 먼저 이 위치에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나서 요 셀로 이제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시작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를 딱 보고 영어가 나왔다 그랬을 때 이 영어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지금은 여기 써져 있는 영어가 싹 다 이제 대문자니까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부터 키보드 상태를 아예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입력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서 A의 4번 셀에다가 이 데이터 입력하고 그 밑에 거 이제 입력하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또 입력하고 그 밑에 거 입력하고 그 밑에 거 입력하고 그 밑에 거 입력하고 그 밑에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내 셀 포인터가 지금 여기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전희철 B의 4번 셀로 이제 이동해서 또 입력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요 사람의 데이터까지 입력하고 나면 내 셀 포인터가 지금 요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데이터를 쭉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때 셀 포인터가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하면 지금 요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 값들을 싹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승률에 써져 있는 이 데이터들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입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승률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있으니까 소수점까지 직접 입력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입력하고 나서 땡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확인 한번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 점수를 못 받겠죠. 그냥 다 틀린 걸로 채점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그냥 데이터 보고 쉬우니까 금방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입력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왜? 오타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단명 입력할 때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띄어쓰기가 없는데 여기는 빈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빈 공백도 정확하게 보고 똑같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서울시 도서관 현황 및 이용 실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은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때는 우리 도구 몸에 있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셀 스타일이요. 셀 스타일은 제목 1번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셀 스타일을 설정할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행 높이를 이제 28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요 셀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스타일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죠. 해서 요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스타일들이 쫙 뜬다고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제목 1번으로 해라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목 1하고 이곳에 써져 있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제목 1이다 그렇게 나왔다고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행의 높이를 이제 28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행 높이를 지정할 때는 1행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행 높이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로 28, 28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의 1번 셀에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 앞뒤에다가 특수문자 유 별표를 삽입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서울이라고 써져 있는 것 이 곳 앞에다가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서울시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서라는 글자 요 앞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안에서 서자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때 우리가 특수 문자를 이제 집어넣을 때는 한글 중에 자음이요.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컴활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특수 문자들은 대부분 미음에 들어 있어요. 미음 말고 다른 곳에 들어있는 다른 자음에 들어있는 그런 특수 문자가 시험 문제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키요. 미음하고 한자 키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뜨는데 그때 이제 숫자 8번에 있죠. 해서 요 8번째에 있는 요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요 별표를 우리가 뒤에도 넣어야 돼요. 뒤에다 넣을 때도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특수 문자 그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앞에다가 어차피 이 특수 문자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를 블럭 설정해서 컨트롤 C요. 그러면 복사가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맨 뒤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된다고요. 이렇게 똑같은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B의 4번부터 B의 10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우리 B의 4번부터 B의 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날짜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표시의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2024년 4월 1일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 있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연, 월, 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글씨 한글로 나오게 하고 그 뒤에 요일이 지금처럼 한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 월, 일 이런 글자들은 내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지만 월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일이 이제 표시되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표시 형식들이 있죠. 그거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날짜 제가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날짜를 집어넣고 우리가 요일을 이제 표시할 때 D를 쓸 수도 있죠. 해서 내가 DDD 하고 이렇게 이제 3번 쓸 수도 있고 DDDD 4번 쓸 때도 있다고요. 그리고 AAA 이렇게 이제 3번을 쓸 수도 있고 AAAA 하고 4번 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요 4가지가 요일을 표시하는 그 사용자 지정 형식이에요. 그러면 요 날짜를 가지고 이대로 형식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셀을 먼저 선택해 주고 컨트롤 1번을 누른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 얘를 이제 찍어주고 여기 이제 형식 쓰는 곳에다가 연, 월, 일은 표시하지 않고 요일만 그냥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DDD 이렇게 이제 3번 쓰고 확인이요. 그리고 요 날짜 찍어주고 우리 컨트롤 숫자 1번을 눌러서 이렇게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DDDD 4번 쓸게요. 4번 쓰고 확인이요.
그리고 여기서가는 우리 A를 3번 쓸게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AAA 이렇게 이제 3번 쓰고 확인이요. 지금 여기다가는 이제 A를 4번 쓸게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AAAA 하고 이렇게 이제 4번을 썼습니다. 우리 이제 요일을 표시하는 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D를 이제 여러 번 쓰게 되면 지금처럼 영어로 요일을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A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한글로 표시해 줘요. 그래서 D를 몇 번 쓰냐, A를 몇 번 쓰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형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월요일하고 요 3글자가 표시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A 하고 A를 4번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떴습니다. 그때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되는데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연도 4글자로 나타내야 되고 월은 2글자로 그리고 일도 2글자로 나타내고 중간중간에 연, 월, 일 하고 요 글자도 똑같이 이제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곳에 이미 만들어져 있죠. 요걸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줘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대요. 요런 거 이제 갖다 쓸 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있죠. 띄어쓰기까지 똑바로 된 거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띄어쓰기가 정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요거를 이용해 줘도 되겠죠. 그러면 요 날짜 이 뒤에 한 칸 띄고 요일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뒤에 이곳에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한 칸 띄고 우리 요일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A를 하나, 둘, 셋, 4번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작성된 거를 활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서 우리가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연도가 4글자로 전부 다 표시가 됐고 월은 2글자로 그리고 일도 2글자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여기도 그렇게 이제 표시돼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 월, 일 한글로 이렇게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연하고 월 사이에 월하고 일 사이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그 요일 사이에도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된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요 날짜의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제가 썼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2의 4번부터 2의 10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2의 4번부터 2의 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열람 건수 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그 이름을 열람 건수 이걸로 이제 정의를 하래요. 지금 이 문제는 이름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할 때는 해당 영역을 먼저 블럭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요. 이 블럭을 이제 설정할 때 제가 2의 4번 셀부터 블럭을 이제 설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이름 상자를 보면 2의 4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나타난다고요. 그때 요 이름 상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열람 건수 요 이름을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름 상자 이곳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열람 건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를 입력하고 나서 이름 정의할 때는 글씨 입력하면 꼭 엔터를 눌러 주셔야 돼요. 해서 이름 쓰고 나서 엔터요. 엔터를 누른 다음에 다른 곳을 한번 클릭했다가 우리 해당 영역을 다시 블럭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보면 내가 이름 정의한 그 이름이 이곳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이 이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오타가 없으면 그 뒤에 문제를 그냥 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있을 때는 오타가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이 4번 문제는 그냥 틀린 걸로 채점이 돼버리겠죠. 만약에 오타가 있을 때는 어떻게 수정하냐? 지금 우리 이제 메뉴 중에 수식이라는 요 메뉴요. 수식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 그룹이 있고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내가 방금 이름 정의한 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편집해 주면 되겠죠. 해서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 편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이름 잘못 쓴 거 오타 단 거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돼요. 수정할 거 수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누르면 다시 이렇게 이제 이름 관리자가 뜹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닫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뒤에 4번부터 뒤에 10번이요. 뒤에 4번부터 뒤에 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영역 장서수 요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F4번부터 F10번이요. 그 영역은 방문자 수 이 영역이 되겠죠. 이 두 개 영역은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역을 먼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메뉴 중에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심표가 있죠. 요 심표가 우리 이제 심표 스타일이요. 해서 심표 스타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이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F10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3번이다 그러면 도서관 명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F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영역이 되겠죠. 이만큼의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 얘를 먼저 적용한 후에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를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도 얘를 먼저 적용한 후 얘를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먼저 블록 설정해주고 테두리 지정할 때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죠. 해서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서 모든 테두리라고 있죠. 이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테두리로 들어간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이렇게 전부 다 싹 다 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들어가고 바깥쪽은 이렇게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항공기 운영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항공기 운영 현황 이 표에서 운영 여부라는 게 있대요. 운행 여부가 지금 우리 F열에 쭉 들어있죠. 이곳에 있는 이 데이터가 일시 폐쇄가 아니면서 라고 했어요. 아닌 거 찾으래요. 그리고 방문자 수라는 게 있는데 방문자 수가 10만 이상인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건을 봤을 때 운행 여부 여기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방문자 수 여기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면서로 이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고급 필터의 그 조건은 A의 18번부터 시작해서 C의 20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조건을 쓰는 그 영역을 보니까 A의 18번이 지금 여기고 C의 2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죠. 이 영역 안에다가 알아서 조건을 알맞게 입력하래요. 그러면 운행 여부 얘랑 이제 방문자 수 여기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그 조건 제목부터 쓰자고요.
자, 여기다가 운행 여부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방문 자수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우리가 제목을 써 주면 됩니다. 그때 운행 여부가 일시폐쇄, 얘가 이제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러면 만약에 일시폐쇄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일시폐쇄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일시폐쇄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같다라는 그 기호의 반대에 우리 다르다, 아니다, 그게 요 기호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하나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는 10만 이상인 거 그 데이터 찾으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10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은 AND 조건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우화 조건으로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른 행에다가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된다고요. 얘는 이제 AND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국가부터 시작해서 운행 여부까지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 필드의 값만 결과값으로 나타내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죠. 문제를 보니까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그냥 A의 22번 셀에서 시작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어떤 필드만 검색해라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이제 국가하고 우리 수익, 세금 요 세 개만 결과값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이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그 제목들을 미리미리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급 필터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고급 필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고급 필터 들어갈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 여기서 정렬 및 필터에 우리 고급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맨 위에 보니까 결과값을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현재 위치에다가 필터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거예요. 해서 다른 장소 복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목록 범위요. 내가 아까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됐다고 해서 맞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서 이 목록 범위가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건 범위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조건 쓴 게 지금 요 4개의 셀에다가 입력을 했죠. 요 4개 셀만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A의 22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의 22번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해라 그런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얘는 그냥 체크 표시가 해제된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과값을 보니까 우리 운행 여부에 보니까 일시폐쇄가 아닌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나왔고 그때 이제 방문자 수요. 방문자 수를 보니까 전부 다 10만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4건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운행 여부가 일시폐쇄가 아니죠. 여기 이제 방문자 수 10만 이상이죠. 근데 요 밑에 바로 밑에 두 번째 데이터는 방문자 수가 10만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제 출력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도 운행 여부는 일시폐쇄가 아니죠. 아니지만 방문자 수가 10만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결과값으로 출력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 데이터도 일시폐쇄가 아닌데 10만 이상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결과값으로 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는 일시폐쇄가 아니면서 우리의 방문자 수가 10만 이상이라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도 우리 이제 일시폐쇄가 아니면서 우리 방문자 수도 10만 이상이 맞죠? 해서 요 데이터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데이터도 일시폐쇄가 아니고 10만 이상이니까 결과값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4개가 있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본 작업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충실하게 잘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혼자서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